오늘 영상의 주된 주제는 80.6K에서 바닥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게 주된 주제고요. 단기 목표가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듯한데 93에서 94K 요쯤에서 한번 해킹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보는데 86까지는 다시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20% 폭락의 10월, 30% 폭락의 11월, 도무지 오르지 못하는 12월. 사이클이 정말 끝난 건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는 건지 혹시나 이런 미친 흔들기가 급등을 위한 매집 중인 건지 아마도 많이들 의견이 분분하실 겁니다. 금일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리는 체크포인트들을 보신다면 분명 관점에 영향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인사이트가 가득한 영상이 될 거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질질 끌지 않고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볼게요. 1교시입니다. 3일봉 2평과 다이버전스 비트코인 3일봉 차트입니다. 202평을 한번 켜볼게요. 저점을 찍고 나서 이평선을 돌리는데 성공을 했고 각도가 돌아간 이후에는 처음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하방 돌파를 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수 있겠고 그림만 봐서는 시즌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시그널이죠. 하지만 시즌이 종료한 것과 폭락은 구분지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직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겠죠. 새로운 출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영상을까지 보신 후에야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하방 돌파한 거 오케이, 다시금 올라탔다가 실패하고 떨어진 것도 오케이. 하지만 결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이평선을 중심으로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3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양봉이 뜸으로써 컨펌이 되었습니다. 캔들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갔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그 즉시 떡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이버전스가 뜬 구간이 중립존이라는 점, 하락 추세 속의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점에서 모두 참고해야 할 포인트는 있을 겁니다. 제 의견을 요약하자면 변곡의 힌트가 발생했다, 작은 기대 정도는 해볼 만하겠다 정도겠죠. 2교시입니다. 주봉 62평과 플래그 패턴. 제가 연구한 이평선 이론을 잠시 가져와 보면 캔들이 급하게 움직였는데 특정 이평선이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이 이평선은 터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 시즌 종료 구간을 보셨을 때도 급락을 한 후에 이평선이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인 리터치를 하면서 이평선이 꺾일 때까지 기다렸다 내려오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을요. 주봉 61선은 사이클선과 같아서 시즌 종료 전에는 꺾인 적이 없어요.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봉 61선은 현 시점으로부터 60개의 캔들을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범위가 형성이 되고 캔들이 체류했던 구간들은 대부분 위의 캔들들이 많이 체류를 했습니다. 이 이평선이 아직까지 꺾일 타이밍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61선이 위치한 100K 부근까지 한 번은 찍어주러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베이직한 분석일 거고, 앞전처럼 찍고 나서 폭락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61선 이슈에서만큼은 현재의 구간, 직전 구간, 그러니까 참고를 할 만한 차트인 거죠. 하지만 직전 패턴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 지론상 똑같은 시즌 종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타이밍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저점과 주봉 61선을 기준으로 한 플래그 패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봉 패턴을 하나 따오겠습니다. 좌측의 프로젝션 툴에서 봉 패턴을 선택,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대략의 플래그 패턴,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맞는 패턴이었죠. 얘는 상승 후에 아랫방향으로 전개되는 불플래그 패턴이었기 때문에 반전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블클릭하시고 거울 대칭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의 전개를 예상을 하시면 대충 제 시나리오가 그려지시죠. 아니 앞전 패턴하고 똑같이 안 나온다며. 이건 반전 버전입니다. 하락 후에 나오는 기추세 패턴이란 얘기예요. 3교시입니다. 마켓 타이밍과 다이아몬드 패턴. 나는 장기 관점 같은 거 모르겠고 필요 없다, 당장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 저는 주봉 62평을 터치하러 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이걸 언제 찍느냐 하는 거겠죠. 지난 시황을 올린 지가 3주가 훌쩍 넘었어요. 제 지난 관점은 80.6K에서 바닥은 나왔다였고 현재 가격이 87K입니다. 맞춘 거냐? 아닙니다. 틀린 거냐? 아닙니다. 저도 그냥 족같습니다, 솔직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 다 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차트를 과거로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2025년 1월달, 이때가 트럼프 취임 시기였습니다. 차트를 뜯어볼게요.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고요. 방금 전 얘기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이러한 차트를 형성을 했는데요. 2025년 1월 비트 시장은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만연했고 취임과 동시에 고점에서 엄청나게 흔들더니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때 당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했던 폭이 무려 7, 8% 구간이었어요. 현재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 이게 전혀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직전 시황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각도를 제시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선행파동의 기준 각도를 두어서 하단을 최근 저점으로 갖다 붙였을 때 최근 차트에서
있는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 3번이 밀린 구간 모두 여기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에서 소파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이 아래 칸 구간만큼을 4시간 봉으로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나온 이후에 미친 듯이 위아래로 흔들었죠.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은 추세가 나온 이후에 확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심축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며 그 이후에 변동성이 줄어들고 다시금 추세가 나온다, 이런 패턴입니다. 헤드앤숄더도 평행한 가격상의 패턴도 있겠지만 채널을 타는 헤드앤숄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즉 채널 안에서 각도를 타는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앞전 트럼프 취임 당시의 패턴과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왔고 뒤에서는 하락 추세가 나왔고 점점 발산을 했고 변동폭이 줄어들더니 마찬가지로 변동폭은 줄어들었고 이 패턴의 중심축, 여기는 중심축이 당연히 각도선이겠죠. 올라왔던 추세와 반대 방향의 휩소 이탈을 보여준 이후에 내려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추세 이탈을 보여준 이후에 중심축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왔고 중심축까지 다시 거슬러 내려왔고 그 이후에 내려가는 무빙이 진짜 무빙이었습니다. 즉 이 중심축을 다시금 올라갈 때는 마켓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방향적인 얘기가 아니고 타이밍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모든 브리핑들은 제 텔레그램 무료 채널에서 이미 다 나누었던 관점입니다. 혼자서 도저히 마켓 타이밍이나 방향성에 대한 진단,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어떤 비중으로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혼자서 매매가 힘드신 분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대리 각도기 나눔 받으시면 됩니다. 방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레퍼럴 홍보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다교시입니다. 주봉 200선과 대중의 관심. 비트 스탬프 주봉 역사 차트로 가봅시다. 비트코인의 역사 차트고요. 주봉 200선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앞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전 사이클의 고점까지 주봉 202평선이 올라오는 정도의 타이밍이 다음 시즌의 고점이었고 다음 시즌의 고점까지 주봉 202평이 올라오는 이쯤이 다음 시즌의 고점이었습니다. 여기죠. 그렇다면 지난 시즌의 고점까지 주봉 202평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대략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상승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자분이 계시죠? 더 올라갈 거다. 반대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자분도 계실 거죠. 하지만 현재 유튜브에 이 냉각기에 대한 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아직 다들 상승이다 해서 롱을 홀딩하고 있거나 올라가면 쇼 쳐야지 하면서 쇼만 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열심히 관점을 논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주무르는 인간들이 답을 바로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1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년봉 차트고요. 이제 올해의 종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재 음봉 상태예요. 당연히 음봉 마감하면 비관, 양봉으로 마감하면 긍정, 도지 캔들이면 애매하겠죠. 도지 캔들의 조건은 12월 31일 종가 기준 대략 93K 중반대가 됩니다. 내년 봉이 갱신이 되고 대략 가격이 93K 마감이라고 친다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건데 위로 15%, 100K 중반 정도 되겠죠. 아래로 15%, 이번 80K 저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비트코인 무빙이 이 80K부터 110K 사이에서 몇 번을 흔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의 봉이 마감이 애매한 만큼 내년에 더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오규시입니다. 비트코인 냉각기. 지난 시즌의 최초 저점으로 본다면 약 1000일 정도가 상승을 했고 이번 시즌도 1000일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각자 나름의 파동 계산은 다르겠지만요. 어쨌거나 리듬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15.4K를 찍었던 이번 시즌의 최저점 날봉으로 가서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을 계산을 해본다면 365 곱하기 4 윤달이틀 빼볼게요. 1458일 2026년 11월 18일은 이번 시즌 저점이 나온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즉 내년 11월 근처쯤 되면 한 번의 사이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요건이 갖춰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제 생각 결론이 초기에 오실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불장은 온다, 나 여기서 롱 쳤는데 끝까지 들고 갈 거다 라는 분의 1번 케이스, 이거 적당히 되돌림 오다가 폭락할 거다 2번 케이스, 이 두 부류들의 싸움이 그 싸움조차 없을 때 정도 되어야지 시장은 다시 조용히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대략 이 정도의 구획을 그려놓고 한동안 비추세장, 플래그의 형태를 그려주지 않겠나 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있는 거고요. 이제 불장을 시작하는가 보다 하고 여기서 롱을 들어가고 이거 반등 끝나고 지옥 가겠다 싶은 이런 구간에서 숏을 치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이거 하락 플래그였네, 지옥 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숏을 볼 때쯤 저는 이런 구간에서 추세가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림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고 나면 이 이평선들의 간극이 많이 좁아져 있을 거예요. 중간 결론 한번 내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재미없는 장세를 미리 예상하는 편이 좋겠다. 100K 정도는 연말 연초에 찍어주지 않을까 싶다. 불장 믿는다고 모든 롱 물량을 꽉 쥐고 홀딩하지 않겠습니다. 폭락 없는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최대 반년 이상도 봅니다. 그러니까 제 실제 매매는 100K 위로 가면 전부 다 팔고 90K 아래로 가면 다시 조금씩 사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중간 익절은 94K, 98K에서 물량을 조금씩 더 날릴 겁니다. 6교시입니다. 재정비 전략. 제 라이브가 24시간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12월 30일쯤이 되면 모든 포지션을
포지션을 종료를 한번 하고 자산을 현금화를 할 겁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소액을 입금하라고 매매를 이어나갈 건데요. 과세 근거들이 수집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것도 좋겠죠. 혹여나 내년이 시작이 되고 대중들이 지칠 만한 무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202평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2평이라도 지금처럼 중구난방식 단기는 고각으로 내려오고 있고 장기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단기가 돌아 눕고 장기도 다시 꺾이고 이 4개 이평선들이 만나는 시점쯤이 되면은 다시 열심히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열심히 매매를 하면 깨질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파른 추세가 나온다면 목표가를 정해볼 수 있겠죠. 지지 구간이라든지. 하지만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피보나치도 안 맞고 채널도 안 맞고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같은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배율로 물리면서 매매를 한다는 마인드로 당분간은 끌고 나갈 생각이에요. 오늘 저의 관점에서 작은 인사이트라도 혹시 얻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혹시나 어렵거나 아니 쉽다 이렇게 본인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난이도 조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시장은 멈춰있는데 나 혼자 열정이 끓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겠죠. 저도 텐션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 시기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자산보호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 이후 설령 결과가 틀렸더라도 분석 안에서 노력이 느껴졌고 몰랐던 걸 알았고 그걸 공유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신 분들은 이 구독마저도 근거를 내세워서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매매 또한 근거가 있는 진입이어야 믿음의 홀딩이 가능합니다. 근거가 있는 구독이었다면 영상의 무게도 달라지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최대한 많이 발견을 하고 잘 짚어드릴 수 있는 우리 차티스트 형제님들의 대리 각도기 그런 존재가 돼서 영상 만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긴 시간 어려운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